대구는 늘 따뜻한 도시로 기억된다. 골목마다 오래된 냄새가 남아있고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밥 짓는 향이 퍼진다.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가는 지역이지만 누군가에겐 평생의 뿌리다. 그리고 그 뿌리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을 벅차게 만든다. 그날도 그랬다. 유난히 일정이 빡빡했고 전화 한 통 제대로 걸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다. 바쁘지라는 짧은 안부에도 괜히 미안해지는 시기.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풀릴 것 같은데도 일정표에 밀려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결심한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기도 한번 가야겠다. 그렇게 이찬호는 대구로 향했다. 누구에게도 크게 알리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말 그대로 몰래였다. 하지만 그 몰래에는 숨길 마음이 아니라 깜짝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가족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문자로 대신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찬호는 대구 친정집, 정확히는 가족이 머무는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다. 차 문을 닫는 소리도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다. 주택가 특유의 정막 속에서 멀리 강아지 짖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현관앞 화분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묘하게 마음을 풀어버렸다. 아,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도시의 속도와 달리 이곳의 시간은 한 박자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이 사람을 살린다. 숨을 고르게 만들고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그는 잠깐 서서 숨을 들이켰다. 문득 떠오른 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밥은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었어? 감기 조심해. 늘 같은 말인데도 이상하게 매번 다르게 들린다. 어떤 날은 잔소리 같고, 어떤 날은 위로 같고,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문처럼 들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국자와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누군가가 분명 집 안에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장난기 반 설렘 반으로 조용히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어머니가 뒤돌아봤다. 찬원이, 그 한마디가 집 안의 공기를 바꿨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빠르게 이어졌다. 설마라는 표정이 진짜야로 바뀌더니 이내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올라왔다. 아니, 너 왜 여기 있어? 오늘 온다고 했어? 안 했죠? 깜짝은 무슨... 아이고, 내 심장아. 어머니는 웃으면서도 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 손끝이 떨렸다. 웃음 속의 떨림은 감정이 넘쳐날 때 생긴다. 그 떨림이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부엌에는 찌개 냄새가 가득했다. 누군가에게 밥 냄새는 그냥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 밥 냄새는 귀가다. 특히 바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다. 자취방의 라면 냄새와는 다른 오래된 집의 밥 냄새는 머리보다 가슴을 먼저 건드린다. 어머니는 놀란 와중에도 습관처럼 말했다. 손 씻어. 밥은 됐다. 밥 먹으려고 온 건 아닌데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밥 먹고 말해. 그렇게 식탁이 차려졌다. 반찬은 특별할 것 없었다. 하지만 특별함은 맛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그의 그릇에 놓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목이 메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것들, 평범한 저녁 가족의 눈빛 밥상 위에 작은 온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다. 그는 한 숟갈을 떠먹고 고개를 숙였다. 맛있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눈이 먼저 뜨거워졌다.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어머니는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깐만 있어. 그 말은 늘 그렇듯 별거 아니야 라는 톤이었다. 하지만 이 집의 별거 아니야는 대부분 별거가 맞다. 다만 그 별거가 사람을 울릴 때가 많다. 어머니가 들고 나온 것은 작은 상자였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리본이 삐뚤빼뚤했지만
그 삐뚤빼뚤함이 오히려 더 진짜였다. 누가 대신한 포장이 아니라 직접 묶은 매듭이라는 증거니까. 이거 너 주려고. 뭔데요? 그냥 받아. 그는 상자를 받는 순간 손끝으로 느껴졌다.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상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2번째는 작은 천으로 감싼 무언가. 사진은 그가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구겨진 모서리 빛바랜 색감, 그 시절 특유의 공기. 어머니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때 너 노래 부르겠다고 장난감 마이크 들고 다녔잖아. 아, 기억나요? 그때는 네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멀리 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할 줄 몰랐지. 그 말이 끝나기 전 그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2번째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부적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정확히는 부적이라기보다 작은 주머니, 단정하게 꿰맨 바느질 자국이 보였다. 실밥이 조금 삐져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 잘 만든 제품의 완벽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품은 흔적이니까. 이거 내가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이걸 왜? 네가 바쁠 때 힘들 때 어디 멀리 있을 때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면 마음이 좀 덜 흔들릴 것 같아서. 그 순간 이찬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람은 보통 울 때 힘들어서 운다. 하지만 어떤 눈물은 힘들지 않아서 나온다. 더 정확히 말하면 힘든데도 버텨왔던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에 닿는 순간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며 흘러나오는 눈물이다. 이찬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어머니는 그런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울지 마. 울 일이 뭐가 있어. 엄마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가 울자 어머니도 울었다. 어머니는 선물이 눈물을 만들 거라고 계산한 적 없었을 것이다. 그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뿐이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늘 그렇다. 계산하지 않아서 더 크게 온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느릿느릿한 발걸음, 익숙한 기침 소리. 어머니가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 어머니 오셨나 보다. 할머니가 등장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눈이 이찬원을 향해 크게 떠졌다. 어이구, 찬원이가 왜 여기 있어 할머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사람을 놀래키는 재주가 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끝에 살짝 떨림이 묻어 있었다. 연세가 든 사람들의 감정은 흔히 말보다 눈빛에 먼저 담긴다. 할머니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살이 빠졌네.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다. 빠졌다.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시엄도.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웃음 뒤로 이상한 뭉클함이 올라왔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다. 한 문장으로 사람을 울릴 수 있다. 살이 빠졌네 라는 말이 사실은 고생했네 라는 뜻이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이고 내가 뭘? 그냥.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여서. 할머니, 사람들이 네 노래 좋아하는 건 좋은데 나는 그냥 네가 건강한 게 제일 좋다. 그 말은 흔한 말처럼 들리지만 가족의 입에서 나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 된다. 건강하라는 말은 사실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걱정이 잠깐 풀린 안도의 눈물이었다. 사실 이 가족 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준비한 건 특별한 파티도 화려한 장식도 아니었다. 다만 작은 케이크 하나, 과일 그리고 가족이 둘러앉을 식탁, 그 정도였다. 그런데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이 됐다. 어머니가 촛불을 켜며 말했다. 요즘 네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끼리라도 얼굴 보고 밥 먹고 케이크 한번 자르자. 엄마 이게 행사예요, 응? 우리 가족 행사. 그 말이 너무 예뻤다. 행사는 원래 사람을 모으기 위해 있다.
장소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이 핵심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자체가 행사라면 그 집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집이다.